현재 LA에서 발생한 산불이 날이 갈수록 더욱 거세지기만 하는 가운데 LA에서는 이러한 혼란의 상황을 틈타 각종 약탈 및 강도 범죄까지 들끓으며 완전히 무정부 상태와 다름이 없는 상황에 놓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도저히 답이 없어 보이는 상황에 한국인들이 이 모든 상황을 해결할 충격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서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LA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데클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 LA 산불 참사를 해결하고자 소집된 상황 대응팀에 소속되었고 이번 산불에 대한 대응을 위해 매일 밤을 새워가면서까지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요. 일단 저희 팀은 상황상 소방팀과 항상 함께 일하며 대책을 논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책회의에서는 충격적인 상황이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그건 바로 저희 팀의 대응팀장과 소방청장이 한판 붙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촉즉발의 상황에서 저는 다소 뜬금없게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정체는 대체 무엇인가 싶어 한국에 대한 경악과 존경의 감정을 느끼게 되었는데요. 일단 대응팀장의 주장은 현재 불길을 잘 잡고 있으니 이대로만 소화 작업을 계속한다면 문제가 없을 거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소방청장은 지금 정말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며 이제는 더 이상 불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다소 뜬금없는 주장을 해오더군요.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직접 구해온 한국에 관한 영상을 들이밀며 당장 미국 전역의 방송에 이 한국 영상을 송출해야 한다며 안 그러면 미국은 정말 끝장이라는 충격적인 말까지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저는 소방청장이 제정신인가 싶기도 했는데 이러한 국가급 재난 상황에서 갑자기 한국이라는 뜬금없는 국가를 언급하다니 이건 도대체가 무슨 의도인지 파악조차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소방청장은 이내 상상치도 못한 주장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대응팀장은 현장은 가보지도 않고 이곳 테이블에 앉아 펜대나 굴리고 있다 보니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당신을 위해 직접 현장에 몇 차례나 가본 소방청장인 제가 상황을 요약해드리죠. 이 정도의 국가재난급 산불은 인력을 더욱 투입한다고 해서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산불의 규모와 강도는 현재의 인력, 장비, 자금 등 모든 소방 자원을 압도하고 있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여러 개의 화재가 지역 전역에서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걸 무슨 수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이번 산불은 LA의 모든 문제와 악습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국가 괴멸급 재앙이라고요. 일단 LA의 부동산법부터가 매우 안일했습니다. LA 당국은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도 건설을 허용했고 안전보다 주택 수요를 우선시했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LA의 평균 기온이 크게 상승하여 산불을 부추기는 건조한 환경이 조성되었음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무리하게 건물을 올리기만 했죠. 특히나 LA의 모든 집들은 전부 화재에 취약한 목조 건물이기에 이번 피해가 특히나 더욱 괴멸적일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결국 남부 캘리포니아의 강하고 건조한 바람, 특히 산타아나 바람은 최대 시속 70마일의 속도로 먼 거리에서 불길을 밀어내고 있기에 이러한 바보 같은 정책이 전부 결합되어 극심한 피해를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이렇듯 LA 전역을 초토화시킨 산불이라도 오직 한 지역만큼은 조금의 피해도 없이 이번 재해를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LA의 마지막 남은 희망이 되어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LA 전역의 용기와 희망을 북돋아 주었죠. 그건 바로 코리아타운입니다. 한국인들은 이러한 화재가 이미 일어날 것을 예측이라도 한 듯 천재적인 준비와 대응을 통해 이번 참사를 피해갈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LA의 산불이 일어나기 쉬운 고온 건조한 기후에 진작에 대비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나무로 집을 만들 때 오직 한국인들만큼은 화재에 매우 강한 콘크리트와 벽돌로 집을 지었거든요. 비단 코리안 타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인 밀집 구역의 주거단지, 상업 건물, 그리고 학교와 병원 같은 공공시설들은 전부 내부 구조물을 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내화코어와 강철 보강재를 갖춘 상태로 지어져 있거든요. 미국인들은 산불 같은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상황에 대비하느라 돈을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지만 한국인들은 화재 상황을 대비한 내화 코팅과 단열재 등에 돈을 투자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결국 이러한 판단력의 차이는 현재 매우 큰 결과의 차이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평소에도 고집이 세고 목숨보다 자존심을 더욱 중요시 여기곤 했던 대응팀장은 절대로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는 말을 더 이어나가려고 하던 소방청장을 그대로 가로막으며 갑자기 끼어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우연의 일치일 뿐입니다. 당신은 지금 한국인들이 미국인들보다 더 똑똑하기라도 하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인력을 계속 투입하다 보면 불길은 언젠간 잡히기 마련이므로 그냥 이대로만 하면 우리 모두는 이번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자꾸 한국인이 뭐니 하며 주저한다면 다 잡은 불을 다시 키우는 꼴과 다름이 없다고요. 하지만 소방청장은 작심이라도 하고 나온 듯 대응팀장의 말에 곧바로 충격적인 일침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자꾸만 바보 같은 소리만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조속히 산불을 진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지금의 LA의 상황을 더욱 깊게 들여다본다면 현재의 LA의 상황은 더 이상 산불이 문제가 아니게 되어버렸다고요. 그리고 한국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러한 산불에서 비롯된 괴멸적인 상황을 도저히 이겨내지 못하고 그대로 몰락해버릴 것입니다. 당신은 이번 산불이 왜 예상보다도 훨씬 막대한 피해를 냈다고 생각하시나요? 충격적이게도 그건 바로 이번 산불 상황에 쓰일 소방방재 도구들은 싹 다 도난당한 상태였기에 초동 조치가 더욱 느려졌고 결국 골든타임을 놓쳤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수많은 도둑들은 이러한 방재 도구를 훔쳐서 전문 작물상에게 모두 판매를 했을 뿐만 아니라 산불이 일어나자마자 혼란을 틈타 산불 지역 근처에 주차된 응급 차량에서 소방 장비를 전부 훔치는 등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미국인들의 목숨을 담보로 삼는 충격적인 행보를 보였거든요. 긴급재난 상황임에도 전문 장비를 훔치다니 이런 행동이야말로 극심한 개인주의에 빠져있는 미국의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산불로 인해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보안 공백이 발생하여 집과 사업장이 버려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미국인들은 이러한 혼란을 틈타 가정집이나 매장에까지 침입하여 피난민들의 물건을 약탈하고 있습니다. 현재 몇몇 피난민들이 집에서 안전지대로 대피하기 전에 귀중품을 챙기다가 너무 늦게 되어버리는 것도 전부 산불이 무서워서가 아닌 이러한 폭증하는 도둑 및 강도들 때문인 것입니다. 심지어 이들은 대피소에서조차 소방관이나 자선단체 직원으로 위장하며 대피구역에 가짜 기부 부스를 설치하며 소방관 및 이재민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현금 기부를 요청하기까지 하고 있을 뿐더러 붐비는 대피소 안에서 배낭 및 휴대폰 등의 귀중품을 노리며 피난민들의 소지품까지 훔치려고 하고 있으니 미국 내에는 신뢰의 감정이라는 것이 전혀 없게 되어버려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러한 사기와 불신으로 가득한 처참한 미국 내의 사회 분위기는 LA에서도 코리아타운과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가속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코리아타운 지역은 말할 것도 없고 코리아타운과 가까운 지역일수록 이러한 불신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잘 준비된 건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렇듯 멀쩡한 자신들의 집을 다른 피난민들을 위해 내어주는 등 미국인 입장에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여러 선행들을 베풀기 시작했거든요. 미국인들은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모두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남의 물건을 훔치고 있다면 한국인들은 그와는 정반대의 놀라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일단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집이나 여러 커뮤니티 시설을 모두 개방하며 만원 상태인 대피소 상황 때문에 길거리에 내몰린 산불 피해자들을 전부 받아들이기 시작했는데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음식이나 기본 생필품까지 나누며 모든 게 부족한 상황임에도 끝까지 호의를 베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코리아타운의 한국인 교민들은 김밥이나 주먹밥 등 손쉽게 만들 수 있는 한식 요리를 중심으로 피난민들에게 정기적인 무료 식사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일부 한식당 주인들은 푸드트럭을 개조하여 인근 대피구역과 소방관 캠프로 직접 이동하여 비빔밥, 불고기 도시락, 주먹밥과 같은 따뜻한 음식을 나눠주기까지 했죠. 한국인들의 관대함은 오직 한국인들끼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모든 피난민에게 적용되어 포용적이고 이타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말입니다. 미국인들은 혼란한 상황에서도 서로의 물건을 훔치며 불신의 문화를 주도하고 있었지만 한국인들은 그런 미국인들에게 진정한 인간다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었고 결국 이러한 한국인들의 선행을 본 코리아타운 인근 지역들은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기 시작했죠. 사실 이건 한국인들 입장에서는 그리 놀랄 것도 없었을 것입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벌어진 계엄령 시위를 떠올려 보세요. 한국 정부의 계엄령은 전 세계로 하여금 큰 충격을 주었고 한국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하나같이 거리로 나왔는데요. 그런데 일부 한국 시민들은 시위 참여자들을 지원하고자 각종 음식 및 음료 선결제를 통해 시위대를 위한 따뜻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몇몇 음식점과 카페들에서까지 시위 참여자들에 한해 자발적으로 무료 음식과 음료를 제공해주는 등 정말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전 세계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코리아타운 내의 한국인들은
이러한 모습을 미국에서도 똑같이 실현하기 시작했죠. 한인 레스토랑과 상점들은 피해 복구를 위해 피난민과 소방 인력들에게 각종 음식과 생수를 무료로 지원해 주었거든요. 심지어 한인타운의 지역 기업들은 피난민들에게 세탁 서비스와 담요 및 음식 등의 생활 필수품을 제공하는 등 미국 정부에서도 차단된 보급로 때문에 도저히 제공하지 못한 도움을 아낌없이 베풀고 있었는데요. 이 모습은 재난 상황마다 기회주의와 착취로 각종 범죄가 들끓게 되는 미국의 현실에 큰 울림을 주었고, 결국 이러한 모습을 직접 지켜보며 영감을 얻게 된 다른 미국인들도 한국인들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현재 미국의 제빵 체인점은 피난민들에게 한 해 무료 팻말을 내걸고 음식을 무료로 나눠주고 있으며, 아무리 불신과 개인주의로 점철된 미국이지만 일부 미국인들은 용기를 내어 피난민들을 위해 자신들의 차고라도 개방하며 쉼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인들처럼 자신의 집 안방까지 전부 개방해버리는 모습까지는 보여주지 못했지만, 미국 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개인주의의 문화를 고려해본다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을 위해 호의를 베푸는 것만으로도 장족의 발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야말로 한국은 미국의 모든 것을 바꾼 것입니다. 제가 이러한 한국인들의 놀라운 선행의 모습을 당장 미국의 모든 공영방송에서 송출하라고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현재 한인타운의 영향력 안에 드는 한인타운 근교 지역은 확실히 범죄율 및 치안 상황이 안정되었지만,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수록 예전처럼 완전히 무법지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한인타운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LA 지역의 상인들은 이때다 싶어 생필품의 가격을 뻥튀기하며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고, 이는 다른 시민들의 목숨을 담보로 장난을 치는 행위와 다름없기 때문에 더욱 극악무도하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러한 폭리는 제대로 통하지도 않았습니다. 현재 치안이 붕괴된 LA의 상황상 다른 미국인들은 이러한 생필품을 그냥 훔쳐가 버렸고, 현재 한인타운과 멀리 떨어져 있는 구역은 무정부 상태와 다름이 없기에 서로가 서로를 등쳐먹는 참담한 상황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즉, 아직 한국에 비해 시민의식이나 위기의 순간마다 늘 뭉치는 끈끈한 사회적 분위기가 한참이나 부족한 미국은 한국인들이 위기 상황 때마다 보여주는 높은 수준의 모습을 보고 배워야 하고, 만약 한국인들의 아름다운 모습이 미국 전역에 퍼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러한 산불보다 무서운 약탈의 상황을 상당 부분 개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산불보다 범죄로 인한 피해가 더욱 막심하다니 이게 무슨 쪽팔리고도 참담한 상황이란 말입니까? 저는 소방청장의 주장을 듣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한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길래 이렇듯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남을 위해 발벗고 나설 수가 있단 말인가요? 이건 평생을 미국에서 살아온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저는 벙찐 채 할 말을 잃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역시나 대응팀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것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이봐, 원래 궁지에 몰린 사람은 무슨 짓이든 하는 법이야. 그런데 남을 위해 그렇게까지 도움을 베푸는 게 말이나 된다고 생각해. 그래, 나도 한국인들이 계엄령 사태에 보인 선행들은 익히 들어 알고 있지. 그러나 이번 산불 상황은 달라. 이건 목숨이 걸린 문제라고. 한국인들은 뭐 목숨이 2개라도 되는 줄 알아? 하지만 소방청장은 그의 말에 더 이상 들을 가치도 없다는 듯 픽 웃을 뿐이었고, 그저 미국의 여러 현장 특파원들이 촬영한 한국인들의 선행 모습 영상을 보여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에 넋이 나간 대응팀장에게 소방청장은 더욱 충격적인 말을 건네기 시작했죠. 사실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매 재난의 상황마다 유독 한인타운 및 한국인 밀집 구역만큼은 피해나 혼란의 상황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에 도대체 한국인들에겐 무슨 비밀이 있을까 싶어 몇 년간 공부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공부 끝에 내린 결론은 한국은 정말로 특별한 국가며, 만약 미국이 한국을 그대로 따라하기만 해도 미국의 사회 질서 및 분위기는 180도 바뀔 수 있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홍수, 태풍, 화재와 같은 대형 재난에서도 피해 지역의 범죄율이 거의 0%에 가까운데요. 한국 사회는 개인의 이익보다 공동체의 안녕을 강조하는 집단주의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고, 신뢰, 존중, 청렴과 같은 문화적 가치는 약탈과 같은 기회주의적 범죄를 억제하기 때문이죠. LA 산불을 포함한 서방 국가들의 많은 재난 상황에서 피난민들은 종종 개인의 안전과 재산만을 우선시하지만 한국인들만큼은 일면식도 없는 남부터 챙기는 습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제 말을 도저히 못 믿겠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고 계시는 분들이 있군요.
이해합니다. 저도 서로 힘을 합쳐도 모자랄 재난 상황에 오히려 서로의 물건을 약탈이나 하고 있는 미국에서 평생을 살다 보니 한국의 이런 모습은 도저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 영상을 좀 보세요. 이건 2019년 강원 산불 당시의 상황인데 이때 수천 채 이상의 주택이 피해를 보고 수천 명의 한국인 시민들이 긴급하게 대피해야 했지만 약탈 사건은 일절 보고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충격적인 점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던 계엄령 사건 때와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한국의 지역 상인들은 피난민을 위한 무료 식사와 물품을 제공했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은 청소와 재건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지역 식당과 자원봉사자들은 대피자와 소방관들에게 무료 식사를 제공하고 한국인 국민들은 이러한 착한 식당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고 후원으로 보답하니 이렇게 아름다운 선순환이 또 있을까요? 심지어 사원, 교회, 커뮤니티 센터는 문을 열고 쉼터와 음식을 제공하는 등 한국인들은 정부가 할 일을 대신해주며 재난을 함께 극복하기 위해 끝까지 싸웠습니다. 특히나 수천 명의 한국인 자원봉사자들이 잔해를 치우고 물품을 전달하며 집을 재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강원도로 이동하는 모습은 당시 전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기도 했죠. 즉, LA 산불 상황과 한국의 재난 상황의 극명한 차이는 문화적 가치, 공동체 태도, 체계적 대응으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약탈, 강도와 같은 기회주의적 범죄는 스트레스를 받는 개인주의 문화에서 발생하지만 한국의 신뢰, 집단적 배려, 시민적 책임 문화는 위기 상황에서도 타인을 돕는 것이 개인의 이익보다 우선한다는 것을 보장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회적 특성이 깊이 뿌리내린 한국은 공동체적 가치가 재난의 부정적인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모범적으로 보여주었고 한국인들의 정신은 현대의 미국인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한국인들의 놀라운 모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죠. 2022년 포항에서 벌어진 태풍 상황 당시 포항은 대규모 홍수로 인해 수많은 수재민들이 발생했지만 한국의 시민들이 힘을 모아 그러한 재난을 극복해버렸거든요. 한국의 학생들, 군인들, 그리고 일반 시민들을 포함한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은 잔해를 치우고 손상된 집을 복구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고 결국 한국은 예상했던 것보다 몇 배나 빠른 속도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인들은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음에도 남의 집에 들어가 물을 퍼내고 홍수 피해를 복구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고 당연히 이러한 모든 집과 상점들의 대문이 활짝 열려있는 상황에도 약탈 등의 범죄는 일절 보고되지 않았기에 이는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큰 울림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인들의 가장 놀라운 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인류애에 대한 정신은 국경을 초월한다는 것인데요. 이번 LA 산불 사태에서 한국인들이 보여준 모습처럼 한국인들은 다른 나라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도 기부와 자원봉사를 자주 하는 것으로 유명하거든요. 대표적인 사례로 2011년 일본 도호쿠 대지진 상황을 들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인들은 역사적 마찰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복구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수백만 달러의 기부금을 모았거든요. 심지어 한국인들은 일본의 피해 복구를 위해 직접 발벗고 나서기까지 했고 담요나 생수 등의 각종 생필품들을 자발적으로 보내기도 했기에 이러한 역사적 분쟁 상황을 초월하는 한국인들의 박애정신은 전 세계로 하여금 존경과 감탄을 느끼게끔 했습니다. 일본은 한국의 막대한 지원금에 대한 명단만 쏙 빼놓고 다른 국가들의 지원금 내역만 방송에 공개하며 마치 한국이 아무런 지원도 하지 않은 것처럼 방송을 송출하는 비열한 모습을 보였지만 말이죠. 그 외에도 2023년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당시 한국은 구조대, 긴급물자, 그리고 500만 달러의 원조를 보내며 다른 나라를 돕기 위한 전 세계적인 노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한국인들은 늘 이러한 세계 평화와 사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처럼 말함에도 이들의 행동만큼은 전 세계 어떤 국가들보다 평화와 인류를 사랑하는 듯한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러한 한국인들의 모습은 현재의 LA에서도 기적의 상황을 연출하고 있는 것이죠. 소방청장의 말에 아무리 자존심 하나에 죽고 사는 대응팀장이라도 이제는 완전히 꼼짝을 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한국의 놀라운 모습들은 전부 영상으로 증거자료가 남아있었고 실제로 한국인들 덕분에 LA의 혼란한 상황이 진정되는 것도 전부 사실이었거든요. 그러나 소방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아예 쐐기를 박으려는 듯 더욱 충격적인 말을 해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마치 한국이 미국의 아래에 있다는 듯 말하고 있지만 현재의 상황을 보고도 한국을 계속해서 무시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당신의 말대로
현재 LA를 넘어 미국 전역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것 같았던 불길은 점차 잡히고 있는 중이며 이대로 약탈 범죄만 줄어든다면 여러 혼란한 상황이 해소되는 것은 시간 문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수천 명의 인력을 투입해도 진압은커녕 빠르게 번지기만 했던 불길이 갑자기 왜 잡히고 있는 건지 알고 있나요? 이건 전부 한국이 나서준 덕분입니다. 한국은 열화상 및 AI 정밀 조준, 내비게이션 기능까지 탑재된 최첨단 드론 함대를 투입함으로써 미국의 기적을 선사하기 시작했거든요. 이건 꽤나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드론이라니 어떻게 하늘까지 치솟고 있는 막대한 산불을 작은 드론으로 제압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드론이 나를 수 있는 물의 용량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기에 처음에는 미국도 한국의 드론을 보고 한국을 미쳤다고 생각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미 미국보다 두 수 앞을 내다보는 국가였죠. 한국은 이러한 드론에 물 대신 이산화탄소 폭탄을 장착하여 그 효과를 수십 배는 강화시켰거든요. 불길을 제압할 특수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러한 농축 이산화탄소 폭탄은 산소 농도를 완벽하게 낮추어 화염을 그야말로 질식시켰는데요. 특히나 한국은 이러한 농축 이산화탄소 폭탄에 대한 소형화를 이루어낸 놀라운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한국의 드론 함대가 이러한 이산화탄소 폭탄을 투하하면서부터 드디어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던 화재 상황에 한 줄기 빛이 들이우기 시작했죠. 한국이 자체 기술력으로 개발해낸 농축 이산화탄소 폭탄은 물보다 훨씬 효율적이었을 뿐만 아니라 드론은 연기나 지형 때문에 소방 헬리콥터와 비행기가 안전하게 날 수 없는 위험한 지역에서도 작동할 수 있기에 더욱 안전한 작업을 가능케 했거든요. 물론 한국의 놀라운 아이디어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물보다 수십 배나 효율적인 소방 능력을 자랑하는 생분해성 방화젤까지 개발한 상태였고 한국의 최첨단 무인 드론은 이러한 방화젤을 불타는 산과 건물 그리고 기타 구조물에 뿌려서 불이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도움을 주었거든요. 이러한 한국의 드론과 소방방재 기술력이 합작한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미국의 대원들이 위험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 대신 더욱 필요한 일에 몰두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기에 화재는 더욱 효율적이고 빠르게 진압될 수 있던 것이죠. 물론 한국의 AI 기반 플랫폼은 드론이 지상 센서의 실시간 데이터를 분석하여 화재 발생을 예측하는 기술력까지 구현하게끔 했는데요. 미국은 이를 통해 선제적 대원 투입이나 사전 대피 공지와 같은 예방적 억제 전략을 사용할 수 있었기에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면서도 매우 효과적인 소방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한국이 미국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감이 좀 오시나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산불도 그렇고 약탈 문제도 그렇고 미국은 이번 대재앙을 좀처럼 이겨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게 당신이 한국을 존경해야 하는 이유고 모든 미국인들이 한국인들의 행동을 본받아야 하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저는 소방청장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벙찔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국민성은 그렇다 쳐도 한국이 기술력과 응용력까지 미국을 압도하고 있을 줄은 정말 상상치도 못했거든요. 도대체 한국인들의 정체는 무엇이란 말인가? 저는 자연재해마저도 손쉽게 극복해버리는 한국의 저력과 높은 수준에 많은 생각이 들었고 만약 미국이 한국을 따라하지 못한다면 저희에겐 괴멸만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생각에 온몸에 소름마저 돋을 뿐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